So are like a trillion other different. I don't know. It's like it feels less. I would buy one. The only reason why I haven't bought one is because it's just become sort of this. The trend around it, the culture around it, is too extreme for me right now. Like, to give you some context, I'm not super tapped into what's going on, but like people are drunk walking out of a club. She might have like by just you could take a bubble skirt. 자, 주의사항을 상상하고 소개되지 않게 주의해서 다른 데 줬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정책 자체가 딱 넓은 겁니다. 얘네 저 이제 이런 거래량이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서울의 거래량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거래량이 줄었을 때도 있었고 많았을 때.
오늘은 제가 영어 공부하는 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5년이 100일 정도 남은 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목표했던 영어 실력 키우기를 다시 점검을 해보면서 직접 실천 중인 영어 공부 방법이랑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게 된 영어 공부 방법 총 5가지를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살고 있고 오스트리아는 도거권 나라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곳에서 이제 영어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몇 년 정도 체류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독일어는 서브로 하고 있고 메인으로는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어디를 여행하나 영어는 좀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언어이고 한국에서도 항상 영어에 대한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좀 더 영어 공부 시간을 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피킹입니다. 스피킹 공부는 제가 GPT랑도 좀 해보고 영어 전화도 3년 이상 했었는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영어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사람을 만나서 대화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영어 수업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룹 수업이나 이제 1대1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은 스피킹을 할 때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신감을 키우는 데에 1번 목적을 두고 있고 2번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해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수업 가기 전에 오늘 하고 싶은 말을 영작을 해보고 그거를 이제 GPT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운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떤 표현이 더 적당한지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보고 그날은 꼭 그 표현을 써보는 연습을 하고 돌아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말을 엄마처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아이의 말이 문법상 틀렸더라도 알아듣잖아요, 어느 정도. 그리고 그거를 일일이 다 고쳐주기보다는 엄마만의 언어로 가고 싶어요, 학교에. 그러면 엄마는 이게 문법 순서가 틀렸더라도 학교에 가고 싶구나 이해를 하고 학교에 가고 싶구나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영어를 그런 식으로 엄마처럼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영어 선생님한테 의지를 하고 있고 선생님 수업을 듣는 게 어렵다 하면 화상 전화 수업을 해볼 것 같습니다. 스피킹 공부는 사실 어떤 거를 이렇게 학습을 한다기보다는 훈련을 통해서 실력을 키워나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그래머인데요. 좀 더 나만의 표현을 명확하게 사용하고 싶어서 그래머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학교에서 그래머 공부는 되게 많이 배워서 한국인들의 가장 큰 강점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시제나 전치사나 그런 것들을 좀 뾰족하게 써보고 싶다는 생각에 그래머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그래머 인 유즈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문법 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마침 영어학원에서 선생님이 이 책으로도 문법 시제 같은 걸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유닛 142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 가기 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면서 좀 이해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제를 이 책에서 배우면 이제 스피킹 하러 갈 때 좀 더 현재 완료 같은 거를 많이 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 책을 보면서 이런 표현이 있구나 하는 거를 좀 익히고 있습니다. 그래머인 유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조금 더 쌓아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리스닝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 스피킹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그 스피킹 할 때 같이 실력을 쌓는 것도 있지만 혼자서 공부를 할 때는 크게 2가지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팟캐스트 이용하는 것과 두 번째는 브이로그를 보고 있어요.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크게 2가지 채널을 많이 보거든요. 첫 번째는 리스닝 타임이고 두 번째는 Anything Goes라는 이 2가지 채널을 보고 있어요. 리스닝 타임은 영어 듣기를 위한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되게 천천히 명확하게 좀 쉬운 표현으로 영어 듣기를 할 수 있고 이 Anything Goes는 더 트렌디하고 요즘 젊은 친구들의 생각, 좀 더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 팟캐스트입니다. 리스닝 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천천히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명확하게 단어나 문장이나 표현 같은 걸 들을 수 있고 이렇게 팟캐스트 앱 자체에 스크립트가 같이 있어서 이거를 같이 확인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냥 라디오처럼 듣기도 하고 그냥 배경음처럼 틀어놓기도 하고 그리고 silk scarves on Pinterest. I see a
이 Anything Goes는 엠마 체인벌린이라는 되게 유명한 미국의 유튜버이자 기업가이자 이 팟캐스트 하시는 분이에요. 약간 유머러스하면서도 좀 독특한 편집 스타일의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좀 솔직하고 꾸밈 없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팟캐스트입니다. 삶이나 고민, 좀 사회적인 이슈, 트렌드 같은 거를 이분의 좀 솔직한 의견으로 표현을 하는 팟캐스트예요. 그래서 요즘 표현이나 아니면 되게 저희의 관심사와 일부 연결되어 있는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트렌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뭐 이분의 생각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영어를 공부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성격이 다른 두 가지를 듣고 있고 그리고 또 자주 이용하는 게 브이로그인데 브이로그가 워낙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내 삶과 좀 연결되어 있는 브이로그를 찾아서 보려고 하고 있어요. 표현 같은 것들 배우기도 좋고 그리고 이 실생활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몰입감 있게 브이로그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미셸 최라는 되게 유명한 브이로그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한국이랑 미국이랑 이제 오가면서 미국에서 주로 살고 계신데 유튜브는 다 영어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음식도 자주 나오고 한국도 가끔 왔다 갔다 하시고 또래도 비슷하고 관심사도 이제 비슷한 부분들도 있어서 이분 브이로그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My late 20s, soon to be 30s, I feel like friendship now to me is all about actions. So like friends will show up. 이런 식으로 우리 또래의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어떤 억양이나 어떤 느낌으로 영어 표현을 하는지 어떤 톤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영어를 배울 때 어떤 스타일을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어 발음이나 그런 스타일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원하는 느낌의 영어를 하는 브이로그들을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되게 느낌 좋은 느조 채널을 하나 발견했는데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소개해드릴게요. 채널명은 캠더지 요 채널명이고 되게 썸네일이 느낌이 좋아요. 근데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 이제 기록하고 일기 쓰고 책 읽고 이런 사색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딱 요 분이 이런 감성적인 기록이나 뭐 웰니스 이런 거를 되게 감성적으로 잘 담으시더라고요. 근데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영어를 조근조근 쓰셔가지고 이거를 가끔 찾아보면 되게 리프레시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좋아할 만한 모닝 루틴, How I scrapbook to document my I've life. journaled a lot. 이런 in 식으로 This book is also from the same trip as well, but I ran out of pages in that one, so I had to get a second one. And when I look through these books, I think to myself, like, I really haven't. 내가 흥미를 느낄 만한 주제를 가지고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 거를 보면은 몰입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이런 브이로그들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비엔나 브이로그를 많이 봐서 비엔나에 살고 계신데 터키 분이시래요. K-pop 문화를 되게 좋아하셔서 한국 음악이나 한국 식당을 되게 많이 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 브이로그도 되게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댓글도 남겼거든요. 나 한국인인데 너무 반갑다. I share. How old are you and your sister and what did you study? I'm 33. That's crazy. 이 생활권도 같고 나이대도 비슷하다 보니까 이분이 하시는 영어가 좀 더 관심사랑 엮여 있다 보니까 더 잘 들리는 느낌이 있고 공부라고 느끼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엄청 많이 내리네요. 다음은 리딩 파트인데요. 저는 이제 원서 읽기로 리딩 공부를 하고 있어요. 관심 분야의 책을 읽는 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원서를 빨리 읽지는 않고 읽고 싶은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읽을 때 모르는 부분을 다 찾지 않고 정말 모르겠는 단어만 찾아보고 문맥상 의미로 이해를 하면서 읽는 편이고 이 소설을 읽으려고 이번에 가지고 왔는데 소설은 생각보다 잘 안 읽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계발서 같은 거 마인드 컨트롤하는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책 위주로 읽고 있습니다. 원서는 엄청 많이 구매를 한다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편이에요. 요즘 읽고 있는 책은 되게 인기 있는 이 레댐 띠어리를 읽고 있고 이 책은 되게 리듬감 있게 잘 읽히거든요. 표현도 쉽고 좀 공감되는 부분이 엄청 많아서 이렇게 기억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놓거나 영어 실력이 많이 는다기보다는 이제 영어를 읽으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아니면
이렇게 문장이 이루어져 있구나 이런 느낌으로 좀 읽는 편인 것 같고 우선 이 내용을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는 거 영어 텍스트를 이제 국문처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읽고 있어요.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읽었지만 영문판을 다시 구매를 했고 이 한국어 책을 먼저 읽었기 때문에 이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을 좀 비교해가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엄청 이 책도 술술 읽히지 않는데 다행히 한국어로 한번 읽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그런 뉘앙스 같은 거를 깊게 골몰하면서 이해하지 않아도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문판 그리고 국문판 같이 있으면 이제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관심 없는 책은 한국어로 읽어도 되게 끝까지 못 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대한 좀 구미가 당기는 책을 영문판으로 이제 원서가 있으면 좋고 그렇게 해서 읽고 있습니다. 모았던 원서들 따로 모아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단어 공부예요. 제가 선생님이랑 오늘도 이야기를 하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계속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걸 계속 풀어서 영어로 얘기를 하고 뭔가 이런 단어를 좀 더 기억해냈으면 되게 더 편하게 회화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이제 영어 단어 공부해보려고 했는데 마침 스티키 보카라는 단어 공부 앱이 출시가 돼서 여러분께 소개도 드릴 겸 저도 지난 일주일 동안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스티키 보카 앱은 네이버 자회사 케이크에서 만든 단어 공부 앱이에요. 그래서 앱으로 좀 빠르게 많은 단어를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설계돼서 이제 단어 암기랑 영어 실력 향상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되게 도움이 될 앱입니다. 하루에 몇 개의 단어를 공부할지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30개로 세팅을 했고 앞으로 남은 100일 동안 3,000개의 단어를 공부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오늘 목표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일주일 정도 사용을 했고 이 앱의 가장 큰 장점이 개개인의 목표와 난이도에 맞춰서 이제 다양한 학습을 제공한다는 점이었어요. 왕초보부터 중고급까지 있고 카테고리도 엄청 다양해서 기본 어휘, 일상, 토익, 토플, 수능, 여행, 비즈니스 이런 식으로 총 62개의 학습 코스가 있더라고요. 특히 토익이나 토플, 이제 수능 같이 단기간에 단어를 되게 많이 외워야 하는 시험 준비에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요즘 하고 있는 거는 중고급 필수 어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습을 하는 걸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는 단어는 안 배울래를 누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단어랑 발음 그리고 그림이 함께 나와서 한 번에 이해하기 되게 좋았고 The company celebrated the acquisition of a new building. 이런 식으로 문장이 같이 나와 있어서 단어나 표현, 회화로 연결시키면서 사용하는 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퀴즈로 넘어가는데 디퓨트 인수 차분하다. 그리고 이렇게 틀린 문제를 다시 반복해줘서 좀 더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스킴 7일 연속 학습. 근데 이렇게 학습하면서 틀려도 계속 그 수업 안에서도 맞출 때까지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 AI가 복습할 수 있게끔 도와주거든요. 당장 복습할 단어, 나중에 복습할 단어, 그다음에 복습이 한참 남은 단어 복습 예정일을 각 단어별로 지정을 해줘서 복습하면서 이 단어를 다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외우고 넘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복습하면서 다시 새롭게 느껴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복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작정 반복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예시 문장으로 같이 학습을 해서 이제 단어에서 표현 그리고 회화까지 연결해서 사용하는 게 되게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많이 쓰기는 하는데 쇼폰 보는 시간 대신에 영어 단어 공부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출퇴근길에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 7일간 외웠던 단어 학습의 수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나와서 되게 뿌듯하고 오늘 배웠던 단어도 이렇게 문장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They had a secret scheme to win the game. 이렇게 문장을 다시 들어볼 수 있고 단어를 리뷰하는데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도전 중인 코스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서 내가 원하는 상황에 맞춰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티키가 귀여워요. 이렇게 막 응원해주고 천재야 이렇게 격려해주고 하는 거 되게 좋고
그리고 9월 한 달간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어서 강력 추천드리고, 이 무료 체험이 지나면 이제 한 달에 커피 한 잔 가격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이제 저는 계속 학습해 볼 예정이에요. 어쨌든 3,000원 단어를 공부할 수 있을지 이렇게 유튜브에 박제를 해놓고 매일매일 조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횡설수설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여러분도 하고 계시는 좀 영어 학습법, 효과적인 학습법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스트레칭합니다. 가볍게. 이제 머리와 손을 서로 미는 느낌을 받아보세요. 숨 마시고 바닥에 붙여 쭉 당겨옵니다. 오른손을 옆구리 길어지는 느낌에 집중해주세요. 자, 천천히 잡으며 바닥으로 엎드립니다. 발등 바닥에. 천천히 상체 올라옵니다. 이제 오른다리 뒤로 쭉 뻗어. This is navy blue. Navy blue. Black. Yes, big fan. I saw one 이탈리아 스타일 젤라또죠.
자,